먼저 제가 선배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하브루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왜 굳이 하브루타 교육을 저한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 키워드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굉장히 많이 본 정말 키워드들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숫자 4만 들어도 막 지금 알러지 반응 날 것처럼 그런 4차 산업혁명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래 인재상은 과연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진짜 많이 지적받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암기도 잘하고 성적도 뛰어난데 자기를 드러내거나 발표를 시키거나 그런 데는 굉장히 주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의 그런 특징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한국 학생들의 문제점들 뭐 이런 거 교육 관련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하브루타 교육이 더 주목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요즘 아이들 사실 어떤 세대라고 부를지 저도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라고 지칭했지만 저도 이 세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바로 전장에서 제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표현하기를 주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좀 힌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하브루타인 만큼 과감하게 질문을 막 던질 거예요. 뭐 피드백이 별로 안 오는 거를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 드릴 거예요. 뭘까요? 그냥 막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막 주저해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아이돌. 메이비 세대. 어떤 질문을 주어지면 딱 던져지면 자기 대답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주저하는 거예요. 글쎄요. 말을 잘 안 하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저도 메이비 세대가 됐을까? 그래서 이상한 시험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해요. 대체로 사람들의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교수님 30대, 20대, 50대. 그런데 과연 이게 좀 정답이 있을 만한 질문일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10대랍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무려 교과서에 나오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나오는 질문이래요.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너의 10대들이 참 중요한 시기다. 그런 의도는 알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은 저는 40대인데 저는 그러면 인생의 꿈과 행복을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에 나온 문제였죠. 이 문제는 그러면 또 어떨까요? 헤쳐나간다. 포기한다. 엄마한테 이 질문을 받은 어떤 교수님은 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너무 정말 딱 원하는 정답, 이상적인 정답,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이게 무려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을 강요받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나를 표현하고 내가 대답하는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메이비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주목받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브루타는 원래 친구, 동반자라는 아람어인데 하버에서 유래됐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 토라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율법 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인데
이 토론하는 방식이 기존 토론 방식과는 좀 달라요. 기존 토론 방식은 뭔가 논쟁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 논리가 맞아. 이거를 딱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 하브루타의 토론은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가 정말 나랑 어떤 얘기가 다르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끝까지 경청을 하는 거예요. 말을 중간에 끊어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하브루타 교육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탈무드에 랍비랑 청년의 대화가 있대요. 제가 지금 문제는 주어졌죠. 2명의 남성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다. 이게 랍비가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한 명은 검댕이가 묻었는데 세수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랍비가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드렸어요. 청년이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남성이 세수하러 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랬더니 랍비가 얼굴이 검댕이가 묻은 사람을 보고 얼굴 깨끗했던 사람이 내 얼굴에도 묻었겠구나. 그래서 얼굴이 깨끗했던 사람이 씻으러 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청년에게 한 거예요. 랍비가. 그랬더니 이번엔 청년이 그러면 이번에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갈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렇지 않아.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저 더러운 사람도 안 씻으러 가는데? 그리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을 보면서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저 사람도 안 씻네. 깨끗하네. 나도 괜찮겠지. 그래서 아무도 안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랍비도 참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청년이 아무도 안 씻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랍비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명은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이 검댕이가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제가 이 청년이었으면은 랍비고 뭐고 그냥 화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얻는 건 결국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은 이렇게 기본 과정이 도입, 내용, 심화, 적용, 메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입 이때는 이제 뭐 약간 브레인스토밍 애들한테 이제 동기부여해주고 관심 유발해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은 메타하브루타. 그거를 종합해는 그런 시우루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를. 이제 교사나 아니면 교수자가 관여를 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뭐 어떤 생각에 도달했는지 그런 걸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뭐 질문 중심, 논쟁 중심, 비교 중심, 친구 가르치기, 문제 만들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약간 보면은 이름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죠?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브루타 수업의 강점은 참 이렇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하브루타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피라미드죠.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인데 제일 하단에 있는 서로 설명하기 있잖아요. 서로 설명하면서 메타인지를 실현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정말 학습 효율의 90% 거의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실제 이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을 하고 후기를 학생들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적어서 낸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러운 게 아쉽다, 짜증이 났다, 선생님이 화를 안 내셔서 아쉬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친한 친구와 짝을 하게 되어서 너무 친하니까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대요. 어떤 학생은 뭐 수업 내용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뭘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뭐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하브루타 교육이 이게 뭐냐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내가 싫어하는, 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와 짝이 돼서 말 한마디조차 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적은 학생들을 보면은 약간 지금까지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쪼개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 방식에 이미 익숙해진 학생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조금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많이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하브루타 교육이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될 수는 없고 많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하브루타 교육이 보면 이제 이게 파트너가 정해질 때 그런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대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데 그것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브루타를 선택한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나보다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경청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보다 학습 경험량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선택한 사람은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친구한테 쉽게 내가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정리를 하면서 나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좀 비슷한 친구를 선택한 그런 짝꿍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쵸. 나랑 비슷한, 같이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이런 피드백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각각 뭐 꼭 높은 수준의 하브루타를 선택하거나 낮았다고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각각 선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